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야. 이 사람은 어릴 때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리고 그 호기심 때문에 온 세상을 바꾸어 놓은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었단다. 그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이야. 1809년 2월 12일 영국의 작은 마을 슈루즈베리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어. 그 아기가 바로 우리의 주인공 찰스 다윈이야. 찰스의 아빠는 의사였고 할아버지는 유명한 과학자였어. 하지만 어린 찰스는 공부보다는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더 좋아했단다. 찰스가 가장 좋아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연을 관찰하는 거였어. 어린 찰스는 정원에서 벌레들을 관찰하거나 새들이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지켜보곤 했어. 그리고 예쁜 돌멩이나 조개 껍데기를 모으는 것도 정말 좋아했단다. 친구들이 축구를 할 때도 찰스는 혼자서 나무 밑에 앉아 개미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지.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찰스를 좋아하지 않았어. 찰스는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만 한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했거든. 찰스의 아빠도 걱정이 많았어.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찰스는 포기하지 않았어. 자신이 좋아하는 자연 관찰을 계속했단다. 찰스가 16살이 되었을 때 아빠는 그를 의과대학에 보냈어. 아들아, 의사가 되어라. 하지만 찰스는 의학 공부가 정말 재미없었어. 수술실에서는 기절할 뻔했고 라틴어 암기는 너무 어려웠단다. 대신 찰스는 자연사 동아리에 가입했어. 거기서 동물들의 표본을 만들고 식물들을 분류하는 법을 배웠지.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공부야. 찰스는 이때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관심사를 발견했어. 하지만 아빠는 화가 났어. 공부는 안 하고 벌레나 잡고 다니니. 결국 찰스는 의과대학을 그만두고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옮겨갔어. 이번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였지. 케임브리지에서도 찰스는 신학보다는 자연과학에 더 관심이 많았어. 특히 지질학과 곤충학을 열심히 공부했단다. 친구들이 놀러갈 때도 찰스는 혼자서 산과 들을 다니며 화석을 찾곤 했어. 언젠가는 정말 중요한 발견을 하고 말 거야. 찰스는 이렇게 다짐했어. 1831년 찰스가 22살이 되었을 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어. 바로 비그로라는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항해에 참여하게 된 거야. 이 배는 남아메리카와 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탐험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어. 그리고 그곳의 동물과 식물을 연구할 과학자가 필요했단다. 처음에 찰스의 아빠는 반대했어. 그런 위험한 항해는 안 된다. 하지만 찰스는 간절히 부탁했어. 아빠, 이게 제 꿈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드디어 아빠의 허락을 받은 찰스는 1831년 12월 27일 비그로에 올랐어. 이 항해는 무려 5년이나 걸렸단다. 항해 중에 찰스는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어. 남아메리카에서는 거대한 화석들을 발견했고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는 신기한 동물들을 만났어. 특히 갈라파고스의 핀치새들이 섬마다 부리 모양이 다른 걸 발견했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 왜 같은 종류의 새인데 부리가 다를까? 찰스는 이 궁금증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었어. 5년 동안 찰스는 수많은 표본을 수집하고 세밀한 관찰 기록을 남겼어. 배가 심하게 흔들려도 비가 와도 찰스는 매일매일 일기를 썼단다. 오늘 본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1836년 영국으로 돌아온 찰스는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어. 비그로에서 가져온 표본들과 기록들을 정리하면서 점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 동물들이 환경에 맞춰 변화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모든 생물들이 공통조상에서 진화한 걸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당시에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어.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이 모든 동물을 따로따로 만드셨다고 믿고 있었거든. 찰스는 20년 넘게 혼자서 연구를 계속했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원을 산책하며 생각하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기록을 정리했어. 가족들은 걱정했어. 찰스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몸이 상할 것 같아. 실제로 찰스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주 아팠단다. 하지만 찰스는 포기하지 않았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 찰스는 비둘기를 키우며 품종 개량을 연구했고 식물 실험도 열심히 했어. 정말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후 드디어 찰스는 자신의 이론을 정리할 수 있었어. 모든 생물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금씩 변화하며 이렇게 진화한다는 것이었어. 1859년 찰스가 신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했어. 이 책에는 찰스가 20년 넘게 연구한 진화론이 담겨 있었어. 책이 출간되자마자 큰 논란이 일어났어.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그럴 리 없어. 많은 사람들이 찰스를 비판했어. 하지만 찰스는 흔들리지 않았어. 자신이 관찰하고 연구한 것들이 진실이라는 걸 확신했거든.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해해줄 거야.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찰스의 이론을 지지하기 시작했어. 새로운 화석들이 발견될 때마다 찰스의 이론이 옳다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어. 찰스는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갔어. 인간의 유래, 감정 표현 등 더 많은 책을 썼단다. 83세까지 살면서 인류의 지식 발전에 크게 기여했어. 자, 우리 친구들. 찰스 다윈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첫 번째, 호기심을 소중히 여기자. 찰스는 어릴 때부터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
그 호기심이 결국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졌단다.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으면 왜 그럴까? 라고 계속 물어보렴. 두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자. 찰스는 의사가 되라는 아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자연과학을 선택했어.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용기가 필요해. 세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찰스는 20년 넘게 연구하고 또 연구했어. 때로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단다. 여러분도 꿈을 향해 나아갈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렴. 네 번째,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자. 찰스의 이론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았어. 하지만 그는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발표했단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용기를 내보자. 오늘 우리가 들은 찰스 다윈의 이야기 어땠니? 호기심 많은 소년이 세상을 바꾼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는 게 정말 멋지지 않니? 찰스 다윈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호기심을 소중히 여기고 꿈을 향해 끝까지 노력한다면 분명히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이 그런 비밀들을 찾아내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위인 이야기로 만나자. 안녕.